아까 풀이한 거 좀 이어서 적어보자면은 그러면은 gx가 얘네들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gx 가지고 봤을 때 여기서 g0도 들어가죠. g0도 0 대입했을 때 되는 거니까 g0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x랑 x-1, x-2, x-3을 인수로 갖는다 해서 지금 보시면은 fx가 3차면 3차식이랑 1차식 곱해서 gx는 4차식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x 4제곱이 아니라 몇 x 4제곱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겠고, 자, 그 다음에 이 gx를 다시 우리의 원래 식으로 돌려서 써보면은 네,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문제에서 이게 F0은 0이고 뭐 이런 식으로 3 돼 있을 때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항등식에서 이제 5를 대입해가지고 F5를 구하면 되는 일이긴 합니다. 6F5-5 해서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 연습 문제 3장 오늘 안 보고 왔으니까 3장 하고 필기 정리로 몇 문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해서 이 초반부가 공수원에서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긴 한데 너무 못 때리지 마시고 최대한 제가 어려운 건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 반드시 얻어가셔야 되는 것들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메인 개념들 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했는데 보니까 얘는 누가 봐도 2x 제곱의 제곱이야. 얘는 4의 제곱이야. 그래서 얘가 뭘로 인수분해 될지 대충 알 것 같은데 뭐에 대한 2차식에 대한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응. 근데 물론 여기서 약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거일 수도 있고, 그죠? 2x제곱과 4의 부호가 반대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1차 항인데요. 1차 항. 자, 완전제곱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위에 쓴 요 식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1차항을 가지고 그냥 K를 먼저 구한 다음에 다시 재전개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40이 나오도록 만들 건데 어차피 1차항은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4KX 더하기 4KX라는 1차항 두 개가 나올 건데 그게 마이너스 40X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K가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요. K 자리에 마이너스 10을 넣게 되면은 세제곱과 제곱들도 확인이 된다. 자, 그러면은 세제곱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세제곱은 내가 얘 처음부터 2x제곱, kx제곱, kx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kx랑 2x제곱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a 세제곱이 나와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항은 양 끝에 가운데 양 끝에니까 8x제곱
k제곱 x제곱 8x제곱이다. 이게 bx제곱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은 지금 k 구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42, 지금 4k가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a가 40인 거 확인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k제곱 플러스 16이 b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되겠다. 자, 근데 얘가 2랑 마이너스 4 이 부호가 다를 때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대입을 정확하게 해서 문제를 보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K가 10나요? 어쩐지 이상해. 어쩐지 답이 이상해요. 8K죠, 8K. K가 마이너스 5고요. 그럼 K가 마이너스 5니까 A가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 계산하시면 이때 B는 25 더하기 16 해서 41이 되는데, 이게 한 세트 더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 번 더 해주시면 된다. 이거 그래서 3-6 정답 여러분들이 채점하실 때 뒤에 확인해 보시면은 답이 2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기껏 방법 알아서 풀었는데 내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하나 놓쳐가지고 한 쌍을 더 알면 구할 수 있는데 내가 미리 공부를 안 해놔서 뭘 한 쌍만 구해놨다. 그것만큼 점수를 날리는 억울한 일이 어딨어. 그 다음에 3-9. 3-9 보시면은 fx-1은 자 fx 자체가 3차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러면은 뒤에 이게 전체 3차식이 되려면은 또 다른 1차식이 하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3차식인데 얘가 시작하는 게 당연히 x세제곱이 아니라 몇 x세제곱으로 시작을 할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두고 오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f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근데 얘도 같은 당연히 fx이기 때문에 뒤에는 달라지겠는데 앞에는 똑같아요. 근데 뒤에는 뭐가 올지 모르죠. 예, 당연히 같은 식이 아니고 앞에 몇 x 요것만 같은 겁니다. 막 a, b, c, d로 두는 게 아니라 a, a는 같으니까 예, 이것까지를 일치시켜서 써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fx 두 개 서로 비교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빠르긴 해요. fx 넘어가면 이게 fx죠. 근데 얘도 fx잖아. 네, 같은 fx니까 비교하시거나 아니면 양변에 012 같은 거 대입해서 그러시면 되겠죠. 해볼까요? 자, x에다가 012를 굳이 진짜 직접 전개하면 너무 계산이 힘들어지니까 x에다 1 대입하시면은요 1은 2의 제곱에 a 플러스 c 마이너스 1 이거네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 다음 얘는 이렇게 사라지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에다가 0 한번 대입해볼게요. 0 대입하시면은요.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b 나오죠? 그래서 b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c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산해 보셨을 때 a 플러스 c가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계산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개 연립해서 둘 더해보시면 b 플러스 c가 0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씩 이용해서 네, B 플러스 C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 계산을 해서 A가 얼마고 B가 얼마다 나오겠죠. B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고 C가 1이면 되겠고. 그쵸? 그러면 그때의 A는 얘랑 계산했을 때 2분의 1 나와야 되니까 얼마다? 네, 여러분들이 A 구하신 다음에 둘 중에 마음에 드는 식 전개해서 정답 얻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면 난 안 써요. 네, 너네가 알아서 푸세요. 자, 그 다음에 3-10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따 볼 뭐 주말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주에서 누적되니까 2, 3, 4단원이 더 추가가 되는데 무슨 단원에서 나오는 파트인지 알고 문제를 푸는 건 아니잖아요. 안 나와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이게 단원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로 나눈 나머지 뭐 나눴다 이게 나오니까 저는 무조건 이렇게 한 등씩 이렇게 써놓고 뭐 Q가 있겠네 볼 수 있겠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때 A, B의 값과 몫을 구하셔. 몫도 구해야 하네요. 몫도 구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면 일단 이 친구 잘 보세요. 부서지죠? 한 등식이니까 좀 계산하기 편하게 만들어 볼 건데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머지가 있을 때 나머지를 지금 이게 좌변에 있는 식이고 우변에 있는 식인데 좌우변에 똑같이 항을 제거해 주실 수 있죠. 그러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b제곱이 x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으로 묶이는데 애초에 나머지를 0이 되게 만들어 준 거예요. 나머지를 0이 되게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x세제곱이라면 당연히 여기는 x에 대한 1차식이 와야 하겠고 뒤에 모르니까요. 뭐 k 뭐 이런 걸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각각의 개수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일단 뭐 문제 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정리하시고 대백문의 필기노트 해보도록 할게요. 개백문 개념 문제 지나면 필기할 수 있는 필기 노트 칸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잘 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정리는 몇 차식으로 나눌 때 쓰는 거죠? 이거 꼭 집어야 대답을 하겠어? 우리나? 나머지 정리는 몇 차식으로 나눌 때 쓰는 거죠? 1차식. 예. 1차식. 자, 그래서 지금
다음에 나머지 정리랑 항등식에 대해서까지 아마 필기가 되어 있을 건데 이제 거기에 추가로 예. 자,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fx를 x-a로 나눈 몫을 qx 그 다음에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 fx는 x-a에 qx 플러스 r 이렇게 수익을 성립한다. 우리는 뭐를 뭐로 나누었을 때 뭐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예, 하나의 항등식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 그걸 제가 예, 내도록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식이 먼저 오고요. 일반적으로 위치를 맞춰주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어려운 문제들에서 뭘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냐 이런 문제 풀 때 자리를 잘 찾겠죠. 그래서 양변에 a를 대입하니까 x자리에 a를 대입하니까 무슨 일이 생긴다? fa는 r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를 1차식일 때 간단하게 구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머지 정리라고 이르는 건 fx를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 그 r은 네, f라는 식에서 x자리에 a를 대입한 값과 같다. 이걸 쓴 게 그냥 나머지 정리의 전체이다. 근데 이제 추가로 fx를 우리가 여러 2차식들로도 나눌 수 있겠는데 x-알파, x-베타로 나누었을 때 자, 몫이 qx 나머지 자, 제가 여기 위에 나머지라고 쓴 것은 지금 1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수항이에요. 그죠? 얘가 나누는 식이 1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입니다. 상수. 나머지는 근데 내가 이번에는 fx를 x-알파, x-베타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 이 fx가 3차인지 4차인지 100차인지 x 1000제곱으로 되어 있는지 그건 알 길이 없고 얘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제가 rx라고 할 건데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 역시 나누는 식 자리를 보셨을 때 나누는 식이 2차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나머지가 1차 이하의 식이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보통 ax 플러스 b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시작이 되는 기준점인데 이제 이걸 모르면은 뭐 아무것도 시도를 못하니까 이 문제 풀이하는 과정이 어렵더라도 아 그래 우리 뭐를 뭐로 나누었을 때 선생님이 계속 식수라고 했어. 그 다음에 2차식으로 나눴는지 1차식으로 나눴는지에 따라서 뒤에 나머지의 구조가 달라지는구나는 기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럼 어떻게 푸냐? 얘를 0이 되게 만드는 값을 역시 대입할 수 있게끔 문제를 주어줘요. 그러면은 알파를 대입해 보시면 아 f 알파나 r 알파나 같구나.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역시 f 베타 x 자리에 베타를 대입하시면 f 베타나
R 베타나 값이 같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보통 A, B를 구하고 싶은 것일 텐데 미지수가 2개인데 식도 2개니까 예, 연립방정식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죠. 그래서 A, B라는 미정계수 2개 있죠? 모르는 거. 근데 식도 2개니까 예, 연립해서 문제 푸는데 지장 없다. 뭐 4차식 이상으로 나누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와서 수업을 듣고 계획문도 막 외우고 뭐 하는 이유가 계획문 테스트는 없는데 결국 문제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고등학생 때 그걸로 시험 볼 것도 아니고 그 잘잘잘 외는 걸로. 결국 여러분들이 2년 뒤에 시험을 잘 보고 수능도 잘 보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일 텐데 그러면은 문제를 딱 마주했을 때 풀이법이 기억이 나야 풀 거 아니고 그래야 점수가 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 유형적으로 개념 자체를 유형으로 같이 구분을 해두자. 자,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뭐 QX, RX 이거 동일하게 갈게요. 예. 근데 이 3차식이 다 싹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면 너무 좋지. 네,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내가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3차보다 차수가 하나 낮아져서 2차. 근데 2차식일지 1차식일지 상수항일지는 사실 문제 풀어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이하의 식이다. 근데 문제 풀어야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최소 2차식은 될 거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로 예, 두면 된다. 뭐 의 형태 맞출 거야. 형태. 그럼 또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아, F 알파랑 R 자리에 알파 대입한 거 같구나. 그 다음에 F 베타랑 나머지 2차식이, 그러니까 이게 싹 다 무시하시고. 자, FX 자체는 100차식일 수 있어요. 100차식 X 100제곱 이럴 수 있는데, 그냥 F 알파랑 F 베타가 얼만지만 알 수 있다면은, 여기 2차식에 대입했을 때의 값이랑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풀 수 있고, F 감마는 R 감마랑 예, 역시 같다. 그럼 이번에도 내가 근간적으로 A, B, C 이렇게 알고 싶어. 그러면 A, B, C라는 미정계수 3개가 있는데 아, 식도 3개가 나오네. 그래서 문제 풀 때 A, B, C 값을 다 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간혹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얘를 3차식은 3차식인데 제가 이렇게 쓴 거는 3차식이 1차식 3개로 인수분해가 될 때를 얘기한 건데 사실 모든 3차식이 인수분해할 때 무조건 1차식 3개로 인수분해 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나누는 식이 X-알파는 어떻게 좀 보이는데 여기 이제 아직 2차식이 막 있거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되는 2차식도 같이 붙어있는 그런 3차식 있잖아. 그렇게 있고 QX 있고 그 다음에 RX 있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인수됐을 때 그 값을 알려주기도 한다면은, 예, 예를 들어 이렇게 해봅시다.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2이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인수분해가 안 되죠? 우리 인수분해는 기본적으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유리수 범위에서 하는 건데 안 됩니다. 그게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알려줬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둬서 대입이 안 돼요. 이렇게 두면은 식이 3개가 나올 걸 우리가 알고 매칭을 시켜서 연방을 풀어내는 건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RX를 이렇게 어떻게 설정하냐. 얘가 AX 제곱, 그러니까 이게 내가 3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까지가 3차식이란다.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2차 이하의 식이 나와요. 근데 그냥 x제곱이 아니라 몇 x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 이렇게 될 거잖아. 이 rx를 a 곱하기 그 수분해 안 되는 1차식 2차식 미안. 그대로 나눈 나머지. 그냥 말이 좀 긴데요. 일단 요 빨간색 요거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말이 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예시를 줬으면은 이 문제의 RX는 뭐냐? 얘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식을 두면은 왜 무조건 이래요? 얘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2차식도 2차식을 2차식으로 더 나눴을 때 이렇게 최대한 묶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a 곱하기 이게 2x 제곱일지 마이너스 x 제곱일지 3x 제곱으로 시작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게 이제 a인 거고, 거기에 그 인수분해 안 되는 2차식에다가 그대로 나눈 나머지 x-6을 붙여준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모르는 이 식에서는 미정계수가 a, 미정계수 한 개야. a 구하면 rx 구하는 게 가능하다니까? 한 개면 식도 몇 개 필요해? 한 개만 더 필요해. 그렇겠지? 해봐. 2개면 식도 2개, 3개면 식 3개. 내가 a 구하면 완성이잖아. 식이 하나 더 있으면 되는데 그게 어디 있겠어요? F알파. 그죠? 여기서 이거 구하시고 내가 F알파는 R알파다라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자, 문제 마저 풀어보시면 F1이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고요. R 자리에다가 1 대입하시면 A 마이너스 5가 돼요. 예, 그래서 지금 결국에 F1은 이 문제에서
그래서 R1과 같아야 하기 때문에 A가 3이 되고요. 맞죠? A가 3이면 결론적으로 RX는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된다. 나머지를 나머지 구한 거야, 나머지. 나머지 정리로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을 다 문자랑 좀 섞어가지고 나머지는 여러분 보통 숫자 보통 유형이 비슷비슷 등장해서 이런 건 잘하는데 얘가 제일 좀 어렵기 때문에 예시를 하나 끼워가지고 나머지 직접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이제 나머지 정리의 문제 유형을 정리했다면 이 나머지 정리에서 파생된 인수 정리를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그냥 나머지 정리는 R은 FA 여기 끝이야. 쓸만한 거야. 그래 FA가 끝인데 이렇게 봤을 때 뭔가 내가 F 몇을 계산했는데 0이 나왔어요. 그 말은 우리가 바로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 fx라는 x에 대한 어떠한 다항식이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일종의 해잖아, 알파가. 그렇지 않겠어? 알파가 해일 수밖에 없어. 능력 만들면은 x는 알파 나올 수밖에 없죠. 아, 해는 데이터 시트에 0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수로 갖는다. 그 말은 또 무엇과 같냐? 이게 지금 이렇게 양쪽 화살표 있는 거는 그냥 같은 말이다 라는 뜻으로 수식 얘기할 때 써요. 그러니까 fx 우리가 저걸 한글로 쓰진 않으니까 풀이 과정을 x-알파하고 뒤에 뭐 되게 많겠지. 뒤에 뭐 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유추해낼 수 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는 좀 뭐랑 같냐? 표현이 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다 같은 말이다 이런 거 알아셔야 돼요. f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떨어진다. 나눠 떨어진다. 다 같은 말이죠? 나머지가 0이다. 네. 네, 근데 여기서 나눗셈의 의미보다는 나머지가 0이니까 딱히 나머지로서의 역할이 있진 않아서 별로 안 궁금하고 이렇게 여길 때 얘를 인수로 갖는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리고 필기하기 직전에 설명한 문제가 인수정리를 이용한 문제긴 했는데 그건 조금 계산이 더 어렵고 좀 더 쉬운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예제 하나 써보도록 할게요. 자, x세제곱의 개수가 2인
인수정리 말고도 그냥 소위 말하는 피지컬로 그냥 대입해서 미정계수로 3개 해서 연방 때려서 푸는 거 가능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풀 거고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안 가르쳐줘도 잘할 수 있으니까 대입해서 구하는 거. 자, 지금 얘 보시면은 이 주어진 여기에서요. F1-1은 0이고요. F2-2도 0이고 F3-3도 0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식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 얘네들이 fx 여기 쓰셨으면 그냥 밑에 헷갈리니까 지우세요. 마이너스 x의 구조죠. 근데 여기 이 식에 x자리에 1, 2, 3 대입하면 값이 0 나온다 얘기잖아. 그 말은 뭐라고? fx-x라는 게 1, 2, 3 대입했을 때 값이 0이다. 얘네들이 x-1, 이 식이라는 게 x-1, x-2, x-3을 인수로 가진다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x세제곱의 개수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앞에는 2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쵸? 2x세제곱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fx는 뭐냐? 2에 x-1, x-2, x-3 하고 fx에 대한 식이 구하고 싶으면 뒤에 마이너스 x를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되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입했을 때 f1은 1이다, f2는 2다, f3은 3이다. 똑같이 나오죠? 여기서 내가 또 f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진짜 식을 전개된 식으로 미정계수를 다 구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여기서 그렇게 대입했을 때 전개해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해주면 되는 일이고 그러면은 48 더하기 5니까 53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죠. 개념 필기할 땐 적어도 알아들으면서 필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항등식이랑 나머지 정리까지가 솔직히 정신없고 인수분해도 너무 엄청 어려운 값들이 나오면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복수수 넘어가면 그래도 좀 나름 나쁘지 않게 풀더라고요. 봅시다. 자, 복수수 체계에 대해서 먼저 쓰고 갈 건데 일단 우리는 언제나 고등학교 때 입학하면은 자연수부터 배웠다. 예. 그래서 자연수와 0 가지고만 보다가 중학생 때 그래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음해정수가 있어 하고 배우게 되는 거고 얘네들 다 통틀어서 정수라고 하는데 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까지 포함해서 유리수 안에 카테고리에 있게 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쓸 수 있는지 해서 볼 거예요. 자, 유리수는 실수 안에 있는데 이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실수와 허수를 포함해서 우리는 수체계를 복수수체계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중요한 파트에서 개념 확인을 좀 하고 할 건데 실수가 뭔지, 그 다음에 그 중에 여기 유리수가 뭔지 네, 좀 써보도록 할게요. 허수를 알려면 실수를 알아야죠. 자, 실수는 제가 언제 실제로 존재하는 수인데 어디에 실제로 존재를 하느냐. 우리 문제풀이에 필요한 개념은 수직선입니다. 수직선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수. 자, 그 다음에 유리수 정의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난 보통 현행 파트가 지나면 꼭 물어봐. 그래도 현행 파트가 지났는데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수 유리수 알고 있을까? 유리수가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을까? 네, 분수꼴로 나타내는 수. 그래서 분수 2분의 A. 그래서 여기서 이 분모 분자는 정수가 되고 분모인 B 자리에는 0이 올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무리수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사실 여기서 유리, 무리면은 리가 있다 없다거든요. 유무가 있다 없다인데 그럼 리가 뭐냐? 리가 여러분 할푼리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야구 타율 할 때도 나오고 교과 중에 할푼까지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긴 하는데 어쨌든 비율을 얘기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리가. 그러니까 비율이 있냐 없냐인데 비율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A 대 B 비율이 있는 거지. 무리수는 주었다 깨어나도 분수로 못 나타내잖아요. 그죠? 정수분의 정수로 못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리가 없는 거죠. 리가 없는 수. 그래서 우리는 실수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수를 다 그냥 무리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다른 정의는 없고 그냥 유리수 빼고 나머지.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포인트가 있다면 실제로 중3 문제 뭐 이런 보기 종종 등장합니다. 실수 중에서 정수가 아닌 수는 무리수이다. 맞아 아니야? 문장을 제가 하나 적어봤는데 여기서 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참여해보시죠. 해보라. 참여 거짓이요? 네, 거짓이죠. 네, 정수가 아니라고 다. 예, 무리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혹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여기서
무리수가 미안 유리수 했었어요. 우리는 애초에 수치계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절대 헷갈릴 일이 없는데 이거 역시 유리수가 아니라고 다 허수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뭐는 뭐뭐이다라고 했을 때 항상 예외 없이 이런 말이 들어가도 성립을 하는지를 보시는 게 핵심이에요. 복소수 중에서라는 말이 있든 없든지 간에 어쨌든 유리수가 아니라고 다 허수냐?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허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수인데 그 허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우리가 imaginary 앞글자 따가지고 i라고 표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i가 뭔가 약속이 된 개념인데 그러니까 뭘 i라고 지정하기로 했느냐. i는 제곱해서 막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마이너스 1의 제곱근 을 i라고 부르자고 약속을 한 것이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i가 있으면 허수야. 여러분들이 그건 기초 개념은 한번 배우셨을 텐데 문제풀이에서 그래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실수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쪼개지는데 유리수, 무리수, 쪼개지는데 허수는 뭐 분류가 없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분류가 그 중에도 있어요. 순허수랑 순허수가 아닌 허수. 따로 이름이 있진 않고 그냥 이렇게 순허수랑 그게 아닌 허수. 자, 우리가 이 실수와 허수를 통틀어서 복소수라고 하는데 그 복소수를 나타낼 때 알파벳 Z를 많이 이용해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A 플러스 BI, 그러니까 3 플러스 2I, 2 플러스 3I 뭐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여기서 이 자리에 A, B는 실수여야 되고요, 반드시. B 자리에 기껏 I가 오면 곤란하겠죠? 뭐 I 제곱 뭐 이런 것들이. 자, 순허수는 순수한 허수예요. 그러니까 실수 부분인 A가 사라진 허수라서 그냥 BI라고 존재를 하면 우리 순허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A 파트는 0인데 B 파트, 제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0이 아니면 우리는 얘를 순허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그럼 A 플러스 BI가 그대로 형태가 남아있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라는 얘기겠죠. 네, 그렇다면은 이 허수는 A 플러스 BI에서 I가 존재하면 계속 허수가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복소수에서 B 파트가 0이 아니라면 무조건 허수이고요. 만약에 B가 0이라면 실수 A만 남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A가 0이면, B가 0이면 실수가 된다. 복소수에서 B가 0이면 A 그냥 실수, 허수 부분이 없구나. 혹시 2i와 5i에 둘 다 허수인데 대소 비교 가능한가요? 2i랑 5i 중에 뭐가 더 큰 수야?
5i가 더 큰 수다에 동의하는 사람. 그럼 2i가 더 크다는 얘기야? 아니면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없는 이유는 대소 비교는 실수 파트에서만 가능합니다. 대소 비교는 실수 파트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이게 실수에서 사실 이 수직선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수직선이 있으니까 더 오른쪽에 찍히는 게 큰 수고 왼쪽에 찍히는 게 작은 수거든요. 그쵸? 수직선이 있으니까 대소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허수는 애초에 수직선상에 이 아이를 수직선상에 찍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허상의 수예요. 허상의 수기 때문에 대소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허수끼리의 대소 비교는 하지 않아요. 허수끼리의 대소 비교는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소 비교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복수수 파트 아무리 뒤져봐도 2i랑 5i를 부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셔. 애초에 그런 유형이 없어요. 대소 비교는 언제나 실수에서만 하는 겁니다. 나타내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 같은 미지수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써놔야 돼요. A, B, C, D는 실수. 왜냐면은 B 자리에 2I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덧셈 다 알고 있어요. 예,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해서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뺀다 라고 했을 때도 빼고 해주시면 되죠. 알아서. 이제 괄호가 바로 붙어있을 땐 당연히 곱셈기호가 생략이 된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 다항식 전개하듯이 하면 돼요. 그래서 덧셈 뺄셈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곱셈은 다항식 전개하듯이 그래서 AC 플러스 ADI 플러스 BCI 플러스 BDI 제곱일 텐데요. 자,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 여기 BD 계산뿐만 아니라 BD의 부호가 바뀔 수밖에 없다. 뭐 사칭해서 나눗셈도 얘기를 해야 되고 켤레복소수랑 얘기할 게 되게 많긴 한데, 일단 잠깐 끊었다가 여러분 계획문 지금 외우신 거 테스트 확인을 하고 이따가 돌아와서 마저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다시 한번 빠르게 보시고요. 제가 칠판에 써드릴게요. 오늘 날짜 7월 16일 그리고 다음이 한강식.
주말 테스트는 지금 제가 세 문제 미리 알려드린 거 배점이 12점 되기 때문에 뭐야 14번 인수정리였어? 아까도 내가 쓰게 필기하기 시켰으니까 당연히 14번 정도 쓰겠지. 자, 백지 테스트 볼게요. 그래서 필기 노트보다 더 뒤로 넘기시면 백지 테스트를 하는 칸이 따로 있어요. 네, 백지 테스트 하는 장에다가 쓸게요. 이렇게 오늘 날짜 쓰시고 범위 쓰시고 문제는 적을 필요 없고 그냥 칠판 보고 본인이 풀이 기억하시는 거 쓰시면 됩니다.